자,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자, 이게 오늘도 7%가 올라 들어가서 다시 또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4월 저점에서부터 치셔가지고, 자, 이게 지금 4월 저점, 여기서부터 지금 4월보다 더 이전의 저점을 기록했죠. 보시는 것처럼 지수 내려가기 그 전서부터 올라서 3월 31일 날 출발점을 해서 141%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매일같이 거의 모든 종목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얘기죠. 다 필요 없고 그냥 수급이 장땡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또 다른 대표 종목이 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이게 자주 들어오는 종목이 아닌데요. 시장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여행 관광 그렇게 아주 많은 수치가 아닌 여행 관광 쪽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예전에는 여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종목은 하나투어였었죠. 자, 하나투어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지금 이거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냐라면, 자, 오늘 이제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특징주로 잡혀 있는 거는 롯데 관광개발도 있고, 이게 자 보시죠. 이게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의 경우는 지금 0.19%밖에 못 오르고 이러고 헤매고 있고요. 이게 하나투어예요. 주가 이렇게 밀려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테마주 안에서인데 이게 지금 8,100억입니다. 하나투어.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에 나오고 있는 뭐 노랑풍선 같은 경우 훨씬 더 작은 회사죠.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고요. 지금은 이 롯데관광개발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돼서 하나투어를 지키고 얘가 지금 현재 대표주가 되어 있는 종목인데, 그러면 이 롯데관광개발이 굉장히 지금 뭐 좋은 얘기는 다 타고 되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시진핑 방한 기대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또 갖다 붙여놓고 있죠. 시진핑 방한 기대감. 앞에도 얘기 드렸었는데, 자 캐대헌 얘기 갖다 붙이고 있고요. 시진핑 방한 기대감 갖다 붙이고, 이 시진핑 얘기 같은 경우는 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요거 가지고 또 나중에 들어가면 다시 또 이쪽 테마들 중국 소비 관련 테마주들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화장품들 깨질 때. 그래서 이거 다시 안 올라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어 내가 성을 개시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올라간다 라고 바로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시진핑 방한 기대감으로 친다 그러면 롯데만 방한 기대감을 받는 겁니까? 예? 이게 수급이 그냥 모든 걸 다 결정한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면 롯데관광개발만 시진핑 방한 기대감이 작동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여행주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편차가 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노랑풍선이 이제 3.97이 되고 롯데관광개발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주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은 이 노랑풍선이라든가 참조인행이라든가 이게 세력 들어오는 종목들이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나마 이제 가볍게 들어와서 세력성으로 가장 많이 자주 움직였던 이 노랑풍선 같은 경우가 이제 요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 아예 차트 자체가 틀리죠. 자체 자체가. 이래서 이 결과가, 그러면 롯데관광개발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무지막지하게 좋은 기업이냐라고 하면 좀 전에 헤매고 있던 하나투어하고 그대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 12개월 선행 PR 13.12배 기록하고 있고요. 13.12배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개판됐다가 턴어라운드 되어서 계속 꾸역꾸역 오르죠. 여기 이 종목도. 그래서 여기는 이미 2023년도에 흑자 전환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500억으로, 올해는 600억, 내년엔 700억, 그 다음에 800억, 해서 매년 100억씩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롯데 관광개발을 잘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얘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거냐 라면, 야, 한 발 더 늦어요. 그래서 롯데그룹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가서야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고요. 올해 실적 같은 경우 여전히 순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적자로,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빅베스라고 하는 면들이 오히려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실적은 이제 순익 같은 경우 상당히 뒤쪽으로 이제 돌아들어 나오는 이런 그림들 보이고 있는데, 얘가요,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PR이 47배입니다. 47배. 무려 47배예요. 롯데관광개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세고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이 종목들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이 롯데관광개발이 현대마린엔진보다도요, 이 최강 종목인 현대마린엔진보다 PR이
밴드가 지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5배고요. 효성중공업 전력주 중에서 지금 가장 윗대가리 들어가 있는 효성중공업, 자 여기가 25배고요. 현대 일렉트릭 이 종목이 27배고요. 자, 그 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소비 라인하고 좀 다르니까 이번엔 소비 라인에서 제일 센 종목으로 비교를 해드리죠. 소비 라인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 바로 이 종목 APR이죠. APR이 24배입니다. 이런데 롯데관광개발이 PR이 무려 47배예요. 엄청나죠? 주가 자체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세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수급 들어오면 장땡이고요. 수급 안 들어오면 아까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코닉스 같은 기업들, 삼양엔텍 같은 기업들도 그랬었죠. 오리엔탈 전공도 이번 올라오기 전에 그랬었죠. 조선주 PR 다 10배가 넘어갔는데 혼자 10배 아래서 쳐놀고, 삼양엔텍 글로벌 정리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PR 10배 이하, 시가총액 900억, 800억 이 수준에서 놀고 자빠졌다 이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5.82배 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얘도 지금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82배 밖에 안 돼. 그럼 롯데관광개발은 도대체 뭐가 얼마나 좋냐 이거야. 그러면 이게 앞에 나온 것처럼, 그럼 롯데관광개발은 시진핑 방한 기대감에다가 중국 한류 한한령 수재 해제 기대에다가 다른 종목들은 그 기대 안 받는 겁니까? 얘만 받는 거야? 그럼 말했잖아요. 이건 수급이 장땡이라고. 얘 같은 경우 자 보시죠. 이렇게 수급이 장땡이야. 미친듯이 사질르고 있죠 기관들. 미친듯이 사질러가지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뒤에 들어온 거고요. 기관이 저쪽에서부터 지금 미쳐 이런 거 누구로 결정난다 이런 형태의 거의 다 범인이 누구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딱 저 범인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죠. 90% 이상이 누구? 연, 기, 금. 연기금. 자, 연기금님께서 당기셔 사모펀드 붙고 토진 붙고 그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 흐름, 우리 시장의 이 기조 자체를, 또 다른 기조 자체를 선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기업들입니다. 코스맥스가 도대체 얼마나 나빴어? 얼마나 나쁜데 코스맥스는 그렇게 박살을 내버리고요?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자 이거지 이게.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순위가 아직 못 들어오거든요. 이런 형태의 종목들 앞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사죠. 이런 거 안 샀잖아요. 이 영업이익 자체는 이렇게 크게 돌아나가지고 사상 최대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도 순이익이 안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개 취급했던 종목 아닙니까? 오로라도 그렇고요. 그 앞에 IT생 글로벌 같은 종목이 그랬고 헥토가 그랬었고 다 그랬었죠. 순이익은 이렇게 올라 들어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계속 사상 최대 나오는데 순이익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 개 취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조를 친다 그러면 롯데 관광개발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구조잖아요. 근데 차이는 지들 종목이고 남의 종목이고, 내 종목이건 무조건 기대 영업이익으로 계산해버리고 남의 종목이 같으면 순이익으로 계산해버리고, 내 새끼는 뭐가 나와도 좋고 한은영 수의 기대 꺾여도 그래도 간다 당기는 거고요. 남의 새끼는 한은영 수의 기대 꺾였다 개패대기 쳐버리고. 지금 현재 시대 그렇게 계속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2023년부터 이러고 있었습니다. 앞에 수없이 많은 종목들 보여드렸잖아요. PR 5배 이하, 지금도 100개 이상의 종목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그 세코닉스 같은 종목들 아직도 100개 이상의 종목이 저러고 있어요. 그 2023년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최대 실적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도 PR이 5배 이하에서 노는 종목이 300개가 넘었었습니다. 작년에 200개였고요. 올해는 그나마 100개 정도 나와서 지금도 100개가 넘습니다. 현대차는 도대체 뭘 그렇게 얼마나 잘못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이제 로봇 쪽으로도 참여를 했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 실적 보자 이거야. 이거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컷 징그럽게 쳐놓으면서, 야, 저 PR 수치 이거 가서 보세요 이거.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6.98배, 4.98배 이러고 있으니 이게 우리 증시가 사상 이게 전세계 꼴찌할 수밖에 더 있냐 이거야. 에? 그래서 이런 것만 원위치 된다라고 해도 지수 1000포인트 간단히 가고, 연기금이 제대로만 거래해줘도 지수 1000포인트 간단히 가고,
지수 5천 금방 갈 수 있다. 자,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지금 바로 4천 금방 가지 않습니까? 3,400 금방 가요. 이런 것만 운상태 시켜도. 이러고 이런 종목들 같은 지들 입맛의 종목 같은 종목들 연기금은 그 앞에서도 이 LS 에코너지 같은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장난을 쳤었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연기금이고 외국인이고 개인이고 간에 그냥 무조건 수급이 장땡이다. 이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뭐가 얼마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았기에 뭐가 얼마나 좋을 것 같았기에 딱히 그렇게 전선이나 전력주의 다른 경쟁 종목들에 가서 두드러지게 압도적으로 얘가 더 낫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런 거 지금 수치 버텼죠. 뭐 압도적으로 더 나을 건덕지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LS 에코너지 같은 종목들 자 이런 시세로 보여줬죠. 범인은 누구? 연기금. 이거 어김없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연기금이 지르고 들어오면서 나머지 애들 따라 붙고요. 주가 올라들어갔다 연기금 팔면 착살나고 연기금 사면 올라들어가고 이거 사실상 개인 일반 조그만 종목들 개인들은 그렇게 조그만 종목들 테마주 로봇 테마주 뭐 이런 거 가지고 수급 장난질을 쳐가지고 게임을 벌였다라고 하면 연기금은 이런 종목들 대형주들 이런 거 가지고 게임 장난 벌인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코스피 대형주는 연기금님이 들어오시느냐 안 들어오시냐 이것만 보면 게임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력 수급이 다 결정하는 장사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잡주들이라도 들어가라. 단 이런 종목들 잡주들 같은 경우는 그 이슈 사들어지고 큰 손들 들어가지고 주가를 당겼던 애들 빠져나가 버리면 종치해 버리니까 한계는 알고 들어가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다시 보여드립니다만 롯데관광개발 밸류에이션 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서 이제 여기서 추격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이 연기금들 이렇게 당겨가지고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오버밴드에 오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들어가면 그 다음엔 또 차익 신호로 떨어져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셨지 않았습니까? 46.81배야. 얘가 지금 APR보다도 거의 2배가 더 높고요. 현대마린 엔진보다도 10% 20%가 더 높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전형적인 수급 장난질이죠. 전형적인 수급 장난질인 거예요, 이거. 응? 뭘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냐, 이거. 그래서 외국인 관료 전년비 14% 증가를 했답니다. 이거 가지고 주가는 이렇게 올려 들어왔어요. 그게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그 케이스가 되죠. 자, 그래서 정상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눌려 들어왔다 돌아오는데 여기서부터 해서는 이 종목을 이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테마성 이슈죠. 테마성 이슈. 이 종목은 별개의 예외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고 이 재료 자체는 선명하게 테마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가 이 중국주들 밀려 내려갈 때부터 저 앞에서부터 지난달에서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10월이 되면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고 그랬고 시진핑 방한을 앞두고 그래서 이게 중국 화장품 여행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이거 안 끌어올리면 내가 손에 장을 지는 내가 성을 개시로 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까지 승률 100%라고 얘기를 드렸죠.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보나 마나 라고 달바글로버 같은 종목들 보나 마나 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저쪽의 종목들 다 LG 넥슨 보나 마나 현대로템 보나 마나 제보라 절대 못 쳐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 계속 당기겠느냐? 에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경우는 이 재료를 보고 여기에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재료 가지고는 앞서 놨던 이 노랑풍선 같은 종목들 참 좋은 여행이나 요거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절대로 반복이 되지 않을 리가 없죠. 이거 또 되면 시진핑이 이제 정작 앞에 이거 나오기까지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주로 언제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오늘처럼 두조들이 까질 때 그래서 오늘 스타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틈새 테마 이쪽으로 방향 잡아라 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요렇게 까지는 때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 다시 되사가지고 쳐서 끌어올려서 해먹고 이런 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쪽의 종목들을 단타로 거래해서 이익을 내시고 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종목 자체가 저게 무슨 어마어마하게 좋고 그래서 올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단지 내 새끼일 뿐이야.
앞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내 새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내린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도 있고 남의 새끼 절대로 못 오르는 종목도 있죠. 저 제약바이오의 HK 이노인 같은 놈들, 비만에서는 인벤티지랩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딱 또 숫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기는 내 종목 NC소프트 같은 거, 무슨 일이 있어도 당기는 내 새끼도 있는 반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못 올라가게 때려 막아버리는 시프톱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도 있고 절대로 못 오르죠. 요런 게 있다라는 그런 차이다라는 부분만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저 쓸데없는 종목을 추격해서 들어가는 데야 이거 반대로 돌아가는 걸 계속해서 노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눌려있는 이런 거 들어야 이런 종목들 이제 와가지고 부러워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앞에 언제서부터 추천을 드렸는데 이런 거 이거 이제 부러워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들어오는 거 이런 구간들을 노리셔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구조 롯데관광개발 따라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주 테마 단타로 계속해서 쳐돌리는 거니까 그거 들어가시고요. NC소프트 같은 종목을 노릴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노려야 되는 거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 자,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추천을 드렸잖아요. 넷마블 NC소프트하고 비교하면서 매번 분석 나올 때 NC소프트가 분석이 될 때는 넷마블을 분석할 때는 NC소프트를 비교로 대상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이렇게 내려왔을 때 쓸데없이 까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노리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가 따라 붙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른 쪽의 종목들 하십시오. 다른 쪽의 종목들 하시고 그리고 여행주는 단타로 거래를 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뭐 어쨌거나 그렇죠? 어쨌거나 올라가면 장땡이죠. 올라가면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향을 이미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주도주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주도 섹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틈새로 들어갔어야죠. 틈새, 개별, 그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어저께 이미 위험 신호 들어왔다라고 얘기도 살펴드렸고 그래서 천재투자TV에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드리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전문가 라인대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을 가면 이제 개별 세력주 요런 거 재료주 요런 쪽을 주력으로 하는 분 쪽 방에서 열심히 리딩을 받고 종목들을 노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장세 성격에 따라서 틀리죠. 대형주들이 랠리로 막 튀어나갈 때 같은 경우라 그러면 저 코끼리 아저씨 같은 분 저런 분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대형주 잡고 그냥 편안하게 같이 그냥 쭉 달려버리면 되는 거고요. 지난 4월달처럼 저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꼬라박아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쭉 잡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거 저가로 상대로 저가로 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거 한 방에 잡고 이렇게 쭉 치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노려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 성향에 따라서 특히 분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맞춰가지고 다르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깨졌습니까? 아니죠. 4월달 같은 경우 주도적으로 내려가는 거 그거 피해가지고 개별 틈새 쪽으로 옮겨 들어가라. 그래서 대선 테마주들을 그 틈새 섹터로 지목을 해서 코나 아이라든가 에르코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집중적으로 추천해가지고 시장에서 다른 종목에서 깨지는 흐름들 다 만회드리고 그러고도 남았죠. 그리고 그거 끝난 다음에는 두산에너빌, APR, 뭐 BHI, 현대마린엔진 이런 종목도 그 현대마린엔진은 그걸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팔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중간 잠깐 눌렀을 때 추가 매수해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계속해서 끌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이게 마이너스 계좌라도 플러스가 안 되겠냐 이거죠. 예? 자, 오르고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돌았다 나가는 게 하고 추천주 최근처럼 이렇게 좋은 장세라 그러면 하루 종일 이 20개 방에서 추천주 몇십 개 그냥 나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추천도 다 사지도 못해요. 일단 우선은 앉아 계시면서 방에 들어가셔서 이 전문가가 특기 분야가 어딘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느냐 요거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방향 잡아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 쪽을 집중 리딩되는 걸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밀려 떨어지는 쪽에서도 반대로 치고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스타트에서 그렇지 제일약품 같은 종목들 설명드렸고요. 노을 나갔고요. 세력형으로 나가는 거 이런 종목들 추천드리고 오늘은 이쪽 라인 틈새로 이쪽에서 돌아 나올 거다라고 아침에 일찌감치 감 잡아드렸죠. 저희가 방향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익 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예?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